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지난 3월 25일 국회에서 1차 추경이 확정됐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조소득층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도 이번 영상을 보시고 이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즘 조소득층 지원 뉴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경우 긴급한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 분들이 대상이고, 이번 추경으로 지원되는 한시생계 지원금도 저소득층이 대상이죠. 근로장려금도 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가 대상이고, 공공임대도 집 없는 저소득층이 대상이에요. 그런데 각 제도마다 저소득층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자신이 해당 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 많아요. 수급자나 차상위에게 준다 이러면 기준이 명확한데, 조소득층은 약간 두리뭉실한 느낌이라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소득층은 누구인가 해서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낮은 소득과 낮은 소비 수준을 특징으로 하는 계층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분들이 저소득층인 거죠. 또 저소득층 지원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저소득층에 대해 주택정책 차원의 지원이나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 따위를 실시하는 일이라고 해요. 그럼 어떤 게 저소득층 지원일까요? 제가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예로 들어볼게요.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면 저소득층으로 봐요. 그래서 소득이 1인 가구 137만원, 2인 가구 231만원, 3인 가구 298만원, 4인 가구 365만원 이하이면 돼요.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서는 재산도 보는데요. 원래는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여야 했어요. 그런데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재산과 금융재산의 기준을 완화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도시는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은 1억 7천만 원까지 있어도 대상이 돼요. 금융재산도 완화해줘서 원래는 예금, 적금, 주식 등이 500만 원 이하로 있는 분들만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1인 가구 774만 원, 2인 가구 963만 원, 3인 가구 1097만 원, 4인 가구 1231만 원 이하면 돼요. 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준다는 한시적 생계지원금도 비슷한데요. 이건 이번 감염병으로 소득 감소가 생겨서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게 드리는 건데, 이것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분들에게 드려서 1인 가구 소득 137만 원, 4인 가구 소득 365만 원 이하이면 돼요.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 기준도 있는데요.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이면 돼요. 그러니까 재산이 6억 원 있는 분들도 저소득층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뭐 재산이 소득과는 다른 거니까 재산이 많더라도 소득이 적으면 저소득층이긴 한데, 그래도 재산이 6억 원이나 있는 분들도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집값이 6억이라면, 그것도 공시지가로 6억이라면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가격이지 않나요? 서울 집값이 지방 집값보다 훨씬 비싸니까 대도시에 속하는 광역시에 사는 분들은 정말 괜찮은 아파트에 살아도 소득이 적으면 저소득층이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두텁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겠지만, 과연 이분들이 진짜 저소득층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산 6억 원 이하인 분들도 자신을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부 때문에 내가 저소득층이었구나 이럴 것 같아요. 물론 집에서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소득과는 별개로 가야 한다는 말도 맞긴 한데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 수급자나 차상위를 포함해 일분위는 정말 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급자분들은 재산이 6억의 반의 반도 안 되는데도 이번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으로 구분되지 않고 있어요. 이미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이죠. 수급자 소득이 1인 가구 최대 54만 원, 그것도 최대로 받아야 그 정도이고, 실제로는 그것보다 못 받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1인 가구 소득 137만 원에 재산이 6억이 있는 사람도 주는 마당에 왜 이분들은 빠지나요?
게다가 조건부 수급자분들 중 일을 못하는 분들은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생계급여를 못 받고 있는데 이분들도 지원 대상에서 빠졌어요. 정부는 수급자는 이미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정부 지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보다 지금 어느 정도로 저소득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진짜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수급자가 받는 돈은 1인 가구 최대 54만 원이에요. 주거급여를 최고로 많이 받는다고 해도 다 해봤자 85만 원밖에 안 돼요. 정부가 저소득층 기준이라고 말한 137만 원의 3분의 2도 안 되는 돈이죠. 그것도 서울에 살면서 매달 주거비로 31만 원 이상 나갈 걸 전제했을 때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보다 못 받는 분들이 훨씬 많죠. 이런데도 수급자 차상위가 저소득층이 아니라면 누가 저소득층인가요?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의 수급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재난지원금에서 수급자를 뺐어요. 정부에서 말하는 사각지대를 정말 없애고 싶다면, 그리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면 그 돈을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먼저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피해를 많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주로 주는데요. 저도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그렇게 피해를 입었어도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된다면 양해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1년이 넘게 계속되는데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나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주다 보니까 제 아는 분은 수입이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나 같은 사람에게는 굳이 안 줘도 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는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을 드리고 정작 가장 힘든 수급자, 차상위를 포함한 소득 1분위, 2분위 분들을 안 드리니까 이게 누굴 위한 재난지원금인가 싶어요. 전 재난지원금은 재난에 취약한 분들에게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달에 500만 원 벌던 사람이 350만 원으로 줄었으면 외식 2번 할 거 1번으로 줄이고 택시 타던 거 버스 타면 돼요. 이제까지 모아둔 재산으로 살아도 되고요. 그런데 1분위, 2분위 분들은 애초에 25% 이상 줄어들 소득도 없었던 분들이 많아요. 게다가 이분들은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것과 비슷하게 느끼죠. 정부는 1분위, 2분위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주고 싶은데 그 대상을 가리는 게 어려워서 안 된다고 했어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대상을 가리는 작업이 어려워서 안 된다고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요.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주는 근로장려금은 어떨까요? 근로장려금은 1년간 총 급여액이 단독가구 2천만 원 미만, 호벌이 가구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면 대상이 되는데요. 30세 미만의 단독가구에게도 재산이 2억 원 미만으로 있으면 주다 보니까 연봉이 높은 신입사원이 취업을 하반기에 해서 월급을 몇 달치만 받았다면 연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돼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30세 미만 단독가구에만 매년 9천억가량이 지급됐다고 하는데요. 이러니까 세금이 샌다고 하는 거예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온라인은 간편하게 픽! 주문만 하면 지난해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대상을 확대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돈을 막 찍어내서 준다고도 하죠. 그런데 집 같은 경우에는 공급에 한계가 있어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지을 수는 없거든요. 또 원래 땅 주인에게 대한 보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고 말해도 최소 5년, 10년씩 걸려요. 물론 이렇게 하면 중산층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진짜 집이 필요한 분들은 살 집이 줄어드는 피해를 받게 돼요. 안 그래도 지금 국민임대는 소득 4분위까지, 행보주택은 소득 6분위까지 대상이 확대돼서 경쟁률이 높아졌는데 이제는 8분위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니까 경쟁률이 얼마나 높아질까 걱정이 돼요. 오늘은 지난주에 정부에서 발표한 추경안을 보고 정부가 말한 저소득층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물론 긴급복지 지원제도, 한시적 생계급여, 근로장려금,
공공임대주택 등등의 복지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상황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